이튿날 일찍 정호는 이들을 데리고 서무의 답사에 나섰다. 운중산이 살록에는 벌써 말들이 방목되고 있었다. 그러나 소문대로 말들이 많지 않아 보였다. 웬 놈들이냐, 너희는 누구냐? 섬 사람들이냐, 외지인이냐? 누군가가 소리를 쳤다. 일이 조금 시끄럽게 되고 말았다. 붙잡혀 봐야 별무 큰일이 일어날 것이야 없겠지만 다소 시끄러워질 것은 틀림이 없었다. 뭐니 해도 신미도는 군마를 조련하는 곳이기 때문에 일종의 군사지역이라 할 수 있었다. 창을 꼬나든 병졸들이 달려왔다. 웬 놈들이냐, 어서 정체를 밝혀라. 신미도가 하도 풍광이 좋다고 해서 찾아온 나그네들이요. 나그네? 나그네 같지가 않구나. 우리를 따라와. 별장에게 데려가겠다. 두 병졸은 그들을 앞뒤에서 호위해서 이곳 군마장의 책임자인 별장에게로 데리고 갔다. 그들은 이형으로 지붕을 인 한옥을 병영으로 쓰고 있었다. 별장날이 수상한 자들을 잡아왔습니다. 웬 놈들이냐? 섬의 이곳저곳을 기웃거리고 뭔가를 한지에 옮겨 적곤 했습니다. 무슨 첩자가 아닌가 하옵니다. 그래? 이리로 데려오너라. 그래, 내 놈들은 뭘 하는 놈들이냐? 경치를 보러 다니는 자들인데 운동산이 풍광이 하도 좋아 몇 자 적어두려고 했습니다요. 등에 진 것이 무엇냐? 어서 풀어보아라. 요즘같이 살기 어려운데 팔도유람이라. 수상한 지고 어디 명화적은 아니냐? 말을 훔치러 염탐한 놈들은 아니냐? 농사꾼같이는 보이지 않는구나. 네 이놈 얼굴을 들라. 네 이놈, 내 놈은 명화적이지. 신미도를 지키는 별장은 종구품이다. 최하위 관직이다. 그러나 그는 여기서는 제일 높은 자리의 벼슬인 것이다. 그래서 녀석은 제법 고을 수령과도 같은 위엄을 보이고 있었다. 그는 특히 짱구를 붙잡고 늘어졌다. 짱구에게서 무슨 냄새라도 맡은 듯 했다. 나리 이놈은 이 사람의 종놈이옵니다. 아무런 죄가 없습니다. 상정인 내가 신미도 구경을 간다고 데리고 나온 놈일 따름입니다. 그래, 내 놈은 어디서 못하는 사람이냐? 거짓 없이 수상하게 알려라. 거짓이 있었다가는 무사하지 못하리라. 나리, 어찌 초면에 말을 하대하고 그러시오? 내가 누군 줄이나 아시고 하는 말이오? 정호는 조금 세게 나갔다. 자기가 지금 이 별장놈한테 꿀릴 이유는 없었다. 너희는 수상쩍은 놈들이기 때문이다. 봄, 가을 세상의 풍광을 구경하는 절기도 아닌데 무슨 연으로 신미도의 목마장을 기웃거리냐 말이다. 나는 내 놈들에게 하대할 명분이 분명히 있느니라. 어서 본관, 신분, 성명을 밝혀라. 그런데 이 자식들이 왜 이리 건방진고? 얘들아, 이놈들을 한 차례 세게 쳐라. 우선 매를 대서 길을 죽이겠다는 것이었다. 병졸들은 정호는 건드리지 않고 짱구를 형틀에 매지도 않은 채 몽둥이로 마구 후들겨 팼다. 아이고 고고, 나는 아무런 죄가 없습니다요. 우리는 아무런 죄가 없습니다요. 네 이놈들, 당장 그 매질을 그치지 못하겠느냐? 네 이놈들, 우리가 누군 줄 조사도 해보지 않고 매부터 치다니 백성을 무고하게 매질한 죄 결코 적지 않으리라. 정우가 나서서 쩌렁 호령을 했다. 그만들 쳐라. 그래, 내 놈은 어디 사는 누구란 말이냐? 나는 한양 약현에 사는 김정우라 하오. 그래, 내 놈은 무엇하는 놈이냐? 명화적이냐? 무슨 연탄꾼이냐? 나는 조선 팔도를 두루 섭렵하고 지형과 고을, 산과 강, 길을 조사하여 지도를 만드는 사람이오. 지형과 고을, 산과 강, 길을 조사한다고? 아무래도 내 놈의 정체가 보통이 아니로구나. 지도를 만든다고? 믿을 수 없다. 지도를 만든다고? 그것은 나라의 관상감이나 이주나 호주에서 하는 일, 어찌 내 개인이 그런 일을 한단 말이냐? 개인도 이런 일을 많이 하고 있으이다. 영조대왕 때의 위대한 지도학자 농포자 정상기도 개인적으로 전국을 답사하고 동국지도를 그렸소. 같은 영조대왕 시절에 택리지를 쓴 이중환도 개인적인 노력으로 그런 명제를 남기지 않았소이까? 뭐라고? 이 자식이 누굴 놀리나? 그게 뭐야? 내 놈이 한 말이 무슨 뜻이냐고. 내 놈들 호패나 보단자 같은 것을 가지고 있느냐? 정우는 참으로 난감한 생각이 들었다. 별장은 신학문에 대한 지식이 거의 없는 자였던 것이다. 자신이 하는 말을 알아듣지 못했다. 정상기니 이중환이니 하는 사람을 그는 모르고 있었던 것이다. 여기 있소이다. 이건 내 호패이고 이것은 내 보단자요. 자, 보시구려. 야, 이것이 진짜인지 아닌지 알아볼 수 있는 놈이 누구더라?
바로 내 놈이지. 여기로 와서 이것을 좀 보아라. 가짜가 아닌지 알아보아라. 병졸 하나가 앞으로 나와 정우가 내민 것들을 유심히 살펴보았다. 날이 가짜는 아닌 것 같사옵니다. 특히 이자가 가지고 있는 보단자는 신혼님이 만들어주신 것인데 신혼님은 강화도 유수영의 종사관으로 계실 때 이놈이 모신 적이 있사옵니다. 지금은 중화부사로 나와 계시는 줄 아옵니다. 나는 신혼님에게 대해서 말만 들었을 뿐 뵙지는 못했다. 신혼님은 중화부사일 뿐만 아니라 가친 대신은 용주장군은 훈련대장을 지내신 분이 아니냐. 신혼님이 보단자를 만들어 주었다면 염탐꾼은 아닌 것 같던데. 어쩐지 수상쩍단 말이다. 이자들이 신분을 좀 더 상세히 적어서 선천고을 관하로 넘겨라. 나중에 혹시 엄중히 문초하지 않았다고 무슨 질책이 내려올지도 모르는 일이라. 알아들었느냐? 그런 연후에 이자들을 풀어주어라. 네, 분부대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호는 풀려나게 되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의 족적을 다시 한번 관아에 알리는 결과를 낳고 말았다. 자신들의 행적이 한양의 관상감에라도 알려지는 날에는 좋을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었다. 어쩌면 경쟁 관계에는 이명상에게 알려지는 날에는 추적을 당할지도 몰랐다. 그는 벌써 한 차례 그의 마수에 걸려 혼이 나지 않았는가. 날이 어서 이 섬을 벗어나는 것이 상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요. 저들이 우리의 뒤를 따라오지 못하도록 멀리 도망을 치는 것이 상책이 아닐까요? 역시 장군은 앞으로 튀어나온 이맛값을 아는구나. 장가들어서 단 하루도 편히 쉬지 못하고 또 주랭랑을 쳐야 한단 말이냐. 신미도의 별장 막사에서 풀러난 정호는 온종일 섬을 돌면서 관찰을 했다. 그들의 행동을 지켜보기 위해서 병졸들이 그들의 뒤를 따라다녔다. 그들의 명부는 정호에게 길을 안내한다고 했으나 그들이 그럴 이유는 없었다. 바닷가에서 정호 일행은 저녁밥을 짓기 시작했다. 병졸들은 이제 자기들도 저녁을 먹겠다면서 별장의 막사가 있는 데로 갔다. 그것은 초가집이었다. 그동안 그들이 관찰한 바를 보고할 작정이었다. 그리고 다시금 멀리서 그들을 감시할 작정이었다. 날이 선전부에 보고하러 간 놈이 돌아와서 혹시 우리를 구속하려 하면 어떻게 하죠? 내 놈의 추측에 일리가 있다. 어서 적당한 기회를 보아서 이 섬을 떠버리자꾸나. 황금으로 불타던 서해안에는 벌써 땅거미가 내리기 시작했다. 바닷물은 어느 사이 검게 물들어가고 있었다. 날이 지금입니다요. 놈들이 별장 막사로 저녁을 처먹으러 갔습니다요. 이때를 놓치지 말고 배를 띄우시지요. 옳다. 지금이다. 어서 언년이를 태우고 기리고자를 실어라. 그리고 고리들을 실어라. 그들은 어둠에 먹혀가고 있는 서해안을 향해 배를 띄웠다. 날이 굴강포 쪽으로 뱃머리를 잡을갑쇼? 아니다. 북쪽으로 내차 달리도록 해라. 그러면 육지가 아닌뎁쇼? 그렇다. 우리는 육지로 상륙하지 않고 계속 항해를 할 작정이다. 놈들이 우리가 도망친 줄 알면 아마도 육지 쪽으로 달릴 텐데 잘 됐구만요. 그것도 하나의 전술이다. 열심히 배를 저어가면 우리는 철산 앞바다에 이르게 되고 거기에서 우리는 가도와 탄도를 발견하게 된다. 날이 별빛이 참으로 밝습니다요. 바다가 무슨 호수처럼 괴괴하구나. 서해안은 언제나 간만의 차이가 심해서 파도가 심한 편인데 참으로 알 수 없는 일이다. 하늘도 우리의 도주를 도와주고 있는 것 같다. 그러므십시오. 나리가 어떤 분이십니까요? 고맙구나. 너희들이 신혼이 좀 더 안정되고 따뜻했으면 좋았을 텐데. 날이 괜찮습니다요. 우리들이 이렇게 부부로 연을 맺고 같이 살게 된 것만 해도 다 나리의 은덕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요. 우리는 그것으로 만족하옵니다요. 그런데 날이 여기까지 오니 한결 더 바다가 조용해집니다요. 무슨 일이 일어나려는 참이 아닐갑쇼? 조금 무섭기는 합니다요. 내 놈은 대단한 재주를 가지고 있구나. 철산 앞바다는 파도가 잔잔하기로 소문이 나 있다. 특히 탄도, 가도 사이의 해협에는 바람도 불지 않고 파도도 거의 없어서 선박들이 피난처로 유명하다. 청나라에서 우리나라로, 우리나라에서 청나라로 가는 중요한 백길이기도 하다. 한양에서 청나라의 수도인 연경으로 가는 길에는 두 길이 있는데 하나는 육로이고 다른 하나는 해로이다. 육로는 내 놈도 알고 있듯이 한양에서 개성, 평산, 황주,
평양, 안주, 의주를 거쳐 요동으로 나가는 길이다. 이 길을 의주대로라고 하는데 청나라 사신이 묵는 24개의 관이 각 고을에 있다. 요동 땅으로 나가면 제일 먼저 진강에 이르고 이어서 봉황성을 거쳐 요동에 이른다. 요동에서 광령, 행산역, 동관역, 산의관, 영평을 거쳐 연경에 이르게 된다. 그렇습니까요? 한편 해로로는 바로 여기 철산포구에서 출발을 했느니라. 사신을 실은 배는 반드시 여기 가도와 탄도 사이를 지나갔다. 왜냐하면 물길이 그만큼 좁기 때문이다. 그래서는 여순반도의 끝에 있는 금주와 여순을 거쳐서 조금 전에 말한 요동의 행산역에 이르러 다시 육로로 이어졌던 것이다. 아니면 여순에서 산동반도로 백길을 돌려 등주와 내주를 거쳐 황하를 지나 연경으로 가는 길이 있었으나 자주 이용되지는 않았느니라. 아, 나리 산속에서 산적질이나 해먹고 살던 놈이지만 나를 모시고 이렇게 돌아다니니까 세상 물리가 훤해집니다요. 그럼 우리도 이 배를 타고 연경까지 갈 수가 있구만요. 물론이다. 그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럼 나리 그만 좋은 배를 하나 사서 이렇게 바다로까지 나온 김에 그 좋다는 연경으로 한번 가보시지요. 어허허, 짱구는 사람을 웃기는구나. 연경에는 뭐하러 가느냐. 연경은 중국 사람들이 사는 큰 고을이고 우리는 어디까지나 조선 땅에 살아야 하느니라. 뚜렷한 이유도 없이 연경에 가는 것은 시간의 큰 낭비일 뿐이다. 우리는 우리가 사는 땅이 어떤 특질을 가지고 있으며 어떤 꼴을 하고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이렇게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겠느냐. 날이 대략 며칠가량 바다 위를 돌아다닐 작정이십니까요? 글쎄다. 철산 앞바다와 용안포 앞바다를 다 돌아다니기 위해서는 한 열흘은 걸리지 않을까 한다. 용안포란 압록강 하구에 위치한 조그만 어촌이었다. 조기철이 아니면 한적하게 짝이 없는 마을이었다. 그러면 언년이는 내일 나리가 머리에 쓸 수 있는 모자 같은 것을 하나 만들어라. 그리고 나도 그런 것을 써야 할 것 같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얼굴이 전부 타버릴 것이다. 어깨와 팔뚝을 가릴 수 있게 무명으로 긴 도포 같은 것을 만들되 아랫단은 짧게 하여라. 알았습니다요. 언년이는 어떻게 그런 것을 만들어야 할지 궁리하는 눈치였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선은 우리가 어부들로 위장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기는 여순으로 떠나는 배들이 가끔 있어서 해상을 순찰하는 수병들이 판옥선들이 가끔 있느니라. 그럴 경우 우리는 철저하게 어부로서 위장을 하고 있어야 한다. 또 관하로 끌려가면 선천부에서 무슨 통문이 있어서 우리가 아주 옥에 갇힐 가능성이 있느니라. 나라의 말씀이 옳습니다요. 그렇게 해야겠습니다요, 나리. 그러면 무얼 어떻게 할깝쇼? 어부행세라면 나에게 맡겨라. 내가 은유리 앞바다에서 고기잡이를 했다는 사실을 모르느냐? 그러려면 어디 섬에 배를 대어서 어구를 좀 구해야 하느니라. 마실 물도 구할 겸 저기 저 섬으로 배를 대어라. 어느덧 바다에 여명이 들기 시작했다. 그들은 조그만 섬에 배를 댔다. 사람이 사는지는 확실하지 않았다. 이 섬의 이름은 대하도이다. 사람이 사는 유인도이다. 짱구네가 저기로 상륙을 해서 낡은 어구들을 좀 구해가지고 오너라. 꼭 돈을 주고 사야 하느니라. 날이 꼭 그럴 필요가 있을까요? 토담에 널려있는 것을 슬쩍 하나 걷어서 오면 되지 않을까요? 그물을 사는 것은 문제가 아닌데 그것을 사기 위해서는 사람들을 만나야 하고 그러자면 사람들이 우리가 어디서 왔느냐, 누구냐 어쩌고 물으면 어떻게 합니까요? 그래도 할 수 없다. 그러나 절대로 슬쩍 해서는 안 되느니라. 알아들었느냐? 네, 알아들었습니다요. 날이 소첩도 이 사람을 따라서 마을에 좀 나갔다 올까 합니다. 무슨 일이냐? 좀 구할 것이 있사옵니다요. 파나 무도 좀 구하고 마실 물도 좀 더 준비를 하고요. 그리고 실과 바늘도 구했으면 합니다요. 이런 작은 섬에 군졸이나 나졸이 있을 턱은 없을 것 같습니다요. 그래 마음대로 하려무나. 그런데 날이 소첩에게도 작은 칼을 하나 주옵소서. 칼을? 웬 칼을 달라고 하느냐. 소첩도 이제 생각하니 작은 칼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옵니다. 무슨 연유인고? 몸을 지키고 또 정조를 지키기 위해서. 기특하구나. 그러나 짱구 장사와 같이 나가는데 뭐가 그렇게 걱정일꼬. 그래도 위급한 때에 대비를 해서. 짱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원한다면 가지도록 하는 것도 나쁠 것은 없다고 생각하옵니다.
우리하고 같이 다니니까 그만큼 강해졌느냐? 그래, 여기 있다. 하나를 가져라. 괴춤에 차거라. 남들이 잘 보지 못하도록 무슨 일이든지 말썽을 만들어서는 안 되느니라. 알아들었느냐? 염려치 마옵소서. 어영도 파시. 짱구와 언년이는 정호를 안심시켜 놓고는 대하도에 상륙했다. 앞으로 탄도나 대서민 가도를 방문하려면 본격적으로 준비를 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용천 앞바다의 신도도 방문을 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려면 철저하게 업으로 위장을 해야 하는 것이다. 파도 소리가 끝없이 들려왔고 다시금 갈매기가 날기 시작했다. 하늘에는 어느덧 붉은 기운이 감돌았다. 짱구와 언년이는 섬 안으로 들어갔다. 정호도 배에서 나와 섬을 둘러보았다. 대하도도 역시 큰 섬이었다. 그러나 그는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서 배에서 멀리 가지는 않았다. 그는 한지를 내어서 대하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기재했다. 대하도는 하나의 다도해를 이루고 있었다. 대하도 앞에는 소화도가 있었고 그 북쪽에는 회도가 있었고 그 좌편에는 부운도가 있었으며 대정족도가 군도를 이루며 흩어져 있었다. 대하도는 그 주섬이었다. 정호는 혼자서 배를 몰고 다니면서 이들 무인도들을 관찰했다. 지금은 무인도지만 언제 유인도로 변할는지 모르는 일이다. 그런데 짱구와 언년이가 쉽게 돌아오지 않았다. 무슨 일도 내지 말라고 그렇게 간곡하게 부탁을 했으니 무슨 탈이 없겠지만 은근히 걱정이 되었다. 철산고을 천두산 봉우리 위에 태양이 솟구치고 나서야 짱구가 혼자서 그물과 망태기 따위를 구해서 돌아왔다. 내 자는 어떻게 했는가? 날이 일이 생겼습니다요. 무슨 일이? 마침 섬의 동쪽 부두에 철산으로 나가는 배가 있었습니다요. 그런데 이 사람이 제발 혼자 좀 갔다 오게 해달라고 사정을 하는 것이었습니다요. 그래서 나리에게 허락을 받아야 한다고 했었죠. 어허, 무슨 일인고? 다름이 아니오라 자기 고향인 정주에 한번 갔다 오겠다는 것이었습니다요. 그래서 열흘 후에 의주고을 주막거리에 도대를 하겠다고 했습니다요. 정주에는 왜? 부모를 만나거나 아니면 무슨 원수라도 갚으려는 것은 아닐깝쇼? 괴춤에 단도를 찼으니까요. 자기를 죽이려던 본처를 죽이려는 것이나 아닐까? 조선의 여자들도 이제는 옛 같지가 않아. 무슨 말씀이 온지? 지금까지 조선의 여인네들은 그저 운명에 순종하면서 살지 않았겠나? 바람 부는 대로, 물 흐르는 대로 살지 않았겠나?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가 않아. 자기의 운명에 과감히 도전하는 여인네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 무사히 돌아올깝쇼? 모르지. 두고 봐야지. 원수를 갚는다고 하지만 쉬운 일이 아니야. 여자의 힘으로 한 칼에 상대가 죽을 정도로 강하게 찌를 수 있느냐도 문제지. 결혼한 지 단 하룻밤밖에 지나지 않은 새댁이 그런 생각을 하다니. 보통이 아니야. 그래, 배를 타고 떠난 것을 두 눈으로 확인했느냐? 그러므님쇼. 그래도 셋내가 제년이 남편 아닙니까요? 자기는 절대로 남편을 버릴 여자가 아니라고 몇 차례나 말했습니다요. 그래도 강하게 붙잡질 않고서. 그러나 이제는 어쩔 수 없는 일. 너도 슬슬 따라가 보도록 해라. 언년이가 무사히 돌아오기를 기다리고만 앉았을 수는 없는 일이다. 그러나 너는 어떤 무기도 몸에 지녀서는 안 된다. 검문에 걸리면 너야말로 살아날 수 없느니라. 의주로 오되 선천, 철산, 용천으로 오지 말고서 선천에서 두 갈래 길이 있는데 그 윗길로 접어들거라. 자연이란 고개를 넘어서 서른 고을로에서 고진강을 넘어 의주 땅으로 들어서거라. 한 열흘 후에나 의주고을 주막거리에서 만나자. 큰 주막의 복록방에 나는 들어있을 것이다. 날이 이놈이 없이도 나리께서 혼자 다니실 수 있을깝쇼? 오냐 걱정하지 마라. 원래가 이 길은 나 혼자 걸으려고 떠나온 길이 아니냐? 바다를 노저 다니니 길이고차를 끌 일도 없느니라. 하지만 끼니를 제때 해 드실 수 있을는지요? 짱구는 도무지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는 눈치였다. 날이 지리산으로 내려와 번개화되지. 그리고 길이 갈라진 기파리와 설분이는 다들 무사하게 돌아올깝쇼? 물론이다. 그들이 돌아오지 못할 이유란 아무것도 없다. 다들 날쌘 사람들인데다가 머리가 총명해서 일을 그르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무사하소서. 짱구는 상전을 버려두고 아내를 찾아 떠났다.
정호는 그들을 붙잡을 수 없었다. 그는 바닷가에서 아침밥을 해먹고 나룻배를 타고 다시 바다로 나갔다. 그는 언년이가 만들어 놓은 기다란 챙의 모자를 쓰고 그리고 무슨 장옷 같기도 한 도포를 몸에다가 걸쳤다. 한 열흘간 바다를 떠돌면서 여기 다도해를 돌아볼 작정이었다. 그러나 명색이 바다인데 도저히 나룻배로는 마음대로 다닐 수가 없었다. 그는 그래도 배 젓고 고기 잡는 데는 이골이 난 사람이었다. 그는 무인도에 배를 대고 배에다가 돛을 달았다. 소나무를 베어와서 공사를 했던 것이다. 자신이 배를 만들어 팔아서 호구를 하던 세월이 어제처럼 느껴지는 것이었다. 그는 실제로 고기를 잡기 시작했다. 지금은 어부라고 생각해도 무방한 것이다. 그는 지금 이 순간만은 다른 생각은 하지 않고 고기를 더 많이 잡을 궁리만 했다. 기왕에 고기를 잡을 바엔 많이 잡아서 금전을 좀 만들어 볼 생각을 했던 것이다. 자신이 강화도행을 결행하지 않았더라면 지금쯤 충분히 여기 철산 앞바다까지 진출해서 고기잡이를 할 것이 틀림이 없었다. 철산 앞바다는 좋은 어장으로 소문이 나 있었다. 많은 어족의 해유와 산란에 적합한 여러 가지 여건을 갖추고 있었다. 물살이 새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아주 잘 서식할 수가 있었다. 정우는 어부로 잔뼈가 굵은 사람이다. 지금 자신이 철산부에 속해 있는 어영도로 진출해야 할지를 생각하고 있었다. 어영도는 지금 눈앞에 보이는 가도나 탄도보다도 북쪽으로 붙은 조그만 섬이지만 조기잡이 섬으로 아주 유명하다. 우리나라 3대 조기잡이 어장이다. 특히 지금과 같은 5, 6월은 파시가 열리는 것이다. 그는 거기에 가는 것은 문제가 아니었다. 그러나 혹시 아는 얼굴을 만날까봐 걱정이 되었던 것이다. 정우는 그리로 가는 것은 백해무익이라는 생각을 했다. 괜히 긁어부스럼을 만드는 일이다. 그러나 그는 자신도 모르게 뱃머리를 그쪽으로 돌리고 있었다. 은율 앞바다에서 가장 고기를 잘 잡던 어부다운 일이었다. 어찌 자신이 옛날 놀던 터를 바로 옆에 두고 모른 척 할 수 있단 말인가. 어차피 조기를 많이 잡아 파시에 넘겨 금전을 좀 만져보기로 마음먹었으니 그는 더 이상 몸을 사릴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했을지도 모른다. 어영도 앞에는 조기잡이 배들이 아침부터 빽빽하게 들어차 있었다. 그들은 연신 그물을 집어던지고 있었다. 정우도 그물을 집어던졌다. 그물은 물살처럼 퍼졌다가 살포시 가라앉았다. 그 솜씨 하나는 알아주어야 했다.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듯 하지만 오랜 경험을 쌓은 어부가 아니면 어림없는 일이다. 아니 여보게나 정우가 아닌가? 날쌔 나야. 누구시더라? 정우는 이상한 번거지를 눌러쓰고 있어서 누구든 자기를 잘 알아보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 사람아 나를 몰라보나? 자네가 아무리 그런 번거지를 눌러섞기로 써니 나는 자네를 한눈에 알아보았네. 나는 저기 왜 이은길이라고 우리 은율 앞바다에서 고기잡이를 같이 하지 않았나? 은길이? 그래 날쌔 정우야. 그래 어떻게 지냈나? 아니 자네가 무슨 큰 학자가 되어 한양에서 떵떵거리고 산다는 소문을 들었는데 어찌 철산 앞바다에서 조기잡이를 하고 있는가? 왜 학자는 조기잡이를 하면 안 되나? 참 안 될 거야 없지만 어찌 그렇게 소문하고 들리나? 내가 아는 학문이란 것이 서책을 읽고 의미를 다는 그런 학문이 아닐세. 나의 학문이란 것은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바다와 땅 그리고 산과 거리를 돌아보는 것일세. 그것도 학자인가? 그런 학자를 뭐라고 하는가? 지리학자라고 한다네. 그래 내 선친과 빙장 어른의 묘는 무사한가? 그럼 내가 자네를 위해서 돌보아주고 있네. 걱정은 말게나. 어디 우리 낮에는 조기를 잡고 이따 해걸음에 어영도 파시에서 만나 회푼에 푸세나 주막에서 만나세. 그럼세. 어영도 조기 파시는 연평도의 그것에 못지않다. 조기잡이꾼들은 온종일이 고된 작업이 끝난 후 그리고 잡은 고기를 좋은 값으로 도구에 넘긴 후에 한 잔 걸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은길이 은율에서 다른 사람은 오지 않았는가? 왜 더러웠지? 누구누구가 왔는가? 제가비가 왔네. 제가비네는 배를 아마 한 5척은 거느리고 왔을 것일세. 제가비라니
아, 제가비를 몰라? 인제가비 말이야. 자네가 만든 큰 배를 차지한 놈 말일세. 그놈이 그 배를 가지고 금전을 벌어 지금 은율에서는 알아주는 갑부가 되었다네. 옛날에는 종놈이었잖는가. 지금은 양반이라네. 그 위세가 대단하다네. 인제갑이라 하면 원님도 마음대로 못하는 존재가 되고 말았다네. 그럼 그놈을 주막에서 만나면 어떻게 하나? 아, 그런 놈이 주막으로 오겠는가? 객주집 안방이나 차지하고 있겠지. 걱정 말게나. 그들은 헤어졌다. 각기 작업에 들어갔다. 그들은 신나게 그물을 던졌다. 그 중에는 선단을 이루어 그물로 거대한 원을 만들어 조기를 몰아서 잡는 족들도 있었고 정우나 흥길이처럼 단독으로 그물을 던져 잡는 족들도 있었다. 여보게나 흥길이. 정우는 멀어지는 흥길이를 불렀다. 어이, 무슨 일인가? 날 만났다는 말은 하지 말게나. 걱정 말게나. 해그름역에 그들은 어영도 파시에서 만났다. 흥길이는 벌써 중학집의 술정 한 구석을 차지하고서 탁배기를 들고 있었다. 정우도 오늘은 전대가 조금 두둑했다. 잡은 조기를 파시의 도구들에게 넘겼기 때문이다. 자넨가? 어서 오게나. 여보게나 흥길이 벌써 그렇게 마셔대면 어떡하나. 아, 갈증이 심해서 견딜 수가 있어야지. 지금부터는 천천히 마실 것이니까 걱정은 말게나. 그런데 정우 자네는 그렇게 마시지는 말게나. 나는 원래가 술을 마시지 못하잖는가. 그렇지 참. 그런 말일세. 자네 오늘 밤을 여기 어영돼서 지내지 말고 어디 다른 섬으로 뜨게나. 단도도 있고 가도도 있지 않은가. 아니, 갑자기 무슨 그런 말을 하는가. 오늘 밤 우리가 같은 복룻방에서라도 자지 말라는 법은 없을 것 같으이. 여보게나 정호. 더 깊이 묻지 말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하게나. 아, 무슨 사단이 일어나면 우리야 그냥 고기잡이 하러 온 놈들이니까 무슨 걱정인가. 쟤만 없으면 되지 않는가? 하지만 정호 자네는 조금 뭔가 복잡하지 않은가 배? 괜히 붙잡혀 들어가 엉뚱한 치조를 당하면 일이 이상하게 꼬이지 않을까? 무슨 일인데? 정우와 흥길이는 다들 주변을 살폈다. 그들은 목소리를 낮추었다. 일이 예사로 크게 벌어질 것 같지 않으이? 무슨 일인데 그러는가? 자네 지금 여기를 뜨겠다고 약속할 수 있는가? 그러면 내가 며칠 후에 신두로 올라가서 자네를 만남세. 그러지 뭐. 그래, 무슨 일인데? 지금 제가비를 불에 태워 숯 검댕이를 만들어서 바다에 쳐넣을 수작이 진행되고 있어. 응? 무슨 일로? 제가비가 양반지주가 아니면서도 어떻게나 짜게 소작료를 챙기는지 지금 은율, 안약, 신천의 소작인들 한 20-30명이 어부를 가장하고 올라와 있다네. 길을 좀 더 가까이 가지고 오라고. 그리고 제가비가 추러기를 맞이해서 어망값과 추러할 배의 전세싹시 없는 어부들에게 얼마나 가혹한 고리채를 놓는지 이 기회에 없애버리기로 했다네. 잘만 하면 쥐도새도 모르게 일이 치러질 거야. 문제는 제가비가 데리고 온 졸개들을 따돌리는 방법인데 지금 그것을 궁리 중인데 얼마 전에 바다에서 수군더 거리더군. 어떻게? 그들은 다시 한번 주위를 둘러보았다. 자기들을 지켜보고 있는 시선은 없었다. 정호는 정색을 하면서 한마디를 덧붙였다. 사람이 재물에 너무 눈이 어두워지면 인륜을 짓밟게 되지 않는가. 쯧쯧쯧. 옛날 악덕 양반지주를 뺨친다니까. 지금 2가지 방법이 있어. 바다 한가운데서 제가비의 어선에 위장한 조기 도구들이 타고 있는 출가선을 가장한 우리 배가 접촉해서 조기값을 흥정할 때 해치우는 방법이 검토되고 있어. 아니면 놈이 객주에서 계집을 뿜을 때 단칼에 베어버리는 방법도 생각 중이고 지금 연평도에서 기생, 들병인연들이 근 100명이나 어영도 용안포 등에 따라 올라오가 있다네. 지금 놈이 몇 년을 꿰차고 있는데 좋은 기회지. 조기파시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았네 그려. 변할 게 뭐가 있나. 조기파시라는 것이 조기때를 따라 사는 것인데 조기들이 지금이라고 그놈들의 길을 변경시킬 턱이 있겠나? 그럼 자네는 법성포 파시에서 출발을 했는가? 그럼 당연하지. 나만 그런 것이 아니야. 제가비도 마찬가지지. 놈은 지금 수만 양을 움켜쥐고 있어. 파시에 깔리는 계집들을 마음대로 주무르고 있다고. 그런데 그런 연들 중에는 우리하고 내통하는 계집이 있어. 법성포 파시라면 물론 조기 파시다. 법성포는 영광고을의 외항이다. 조선의 가장 큰 조기어장인 칠산도,
위도 어장이 바로 법성포 앞바다이다. 법성포 파시가 이른봄에 시작하니 조선반도의 서편 제일 북쪽 어항인 용안포 파시는 한여름이 되어야 끝이 나는 것이다. 정우, 조금 후에 백기를 떠나게나. 자네가 그만 우리들이 비밀을 알아버렸으니 자네가 어서 여기를 떠나지 않으면 자네 목숨이 위험하이. 우리는 뒤도 새도 모르게 이를 해치워 버릴 작정을 하고 있으니까 절대 비밀이 요구된다네. 비밀을 누설하는 자는 죽이기로 우리는 약조를 했다네. 그럼 백기를 떠나야겠구먼. 그럼 며칠 후 신도나 용안포 파시의 주막거리로 오게나 기다리고 있음세. 정우, 내가 크게 한번 조기를 잡아 올리면 자네 그 항문하는 거 도와줄 수도 있을지 어떻게 하는가. 흥길이는 자신의 무식함을 그 순간 깨달았던 것이다. 그래도 진서를 깨우치고 양반네들과 교우하면서 학문을 논하는 정우가 언제나 부러웠던 것이다. 지금은 세상이 바뀌어 양민이라고 진서 공부를 하지 말라는 법은 없었다. 그러나 그것이 되지를 않았다. 먹고 살기가 바쁘기 때문이었다. 정호는 어영도 앞바다로 배를 몰아나갔다. 다른 배들은 다들 부두에 정박해 있었다. 사건이 나면 역시 현장을 중심으로 수사가 벌어질 것이므로 거기를 피하라는 흥길의 부탁이었다. 바다에는 달빛이 밝았다. 그는 천천히 배를 몰았다. 그는 밤의 달빛 아래였으나 천천히 바람을 받으면서 설산 앞바다의 다도해를 관찰했다. 어영도 부두가 워낙 작았기 때문에 배들이 조금만 섬들에 대어져 있었다. 흔히들 여기 어영도에 조기파시가 서면 조기잡이 배가 1,000척, 조기 도구상들이 상선인 출가선이 역시 한 1,000척가량이 몰려온다고들 한다. 그러나 지금 정우가 보기로는 어선은 한 3,000척이 되지 않나 짐작되었다. 어선과 상선은 금방 구별이 되었다. 그물이 널려 있으면 어선인 것이다.